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삼전 주식을 9천억 원어치나 내던졌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찍는다, 전쟁 난다 이러면서 모두가 겁에 질렸었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다시 20만 원을 넘볼 수 있었던 건지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손들은 조용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2월 중순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석유 길목이 꽉 막힐 판이었었죠. 석유 수송량 20%가 그 해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유조선들이 못 다니니까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뛰고 또 미국이 금리를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에 투자자들은 겁을 먹었어요. 기술주, 특히 반도체 주식은 금리 오르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런 매크로 악재들, 즉 큰 경제 환경 위험을 이유로써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었죠. 근데 바로 그때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HBM4라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HBM4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 빠른 메모리 칩입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두뇌 같은 건데요. 이거에 삼성전자가 경쟁사들보다도 먼저 내놓은 거고 전쟁 뉴스에 가려서 그렇지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이게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에서 1등 먹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했었죠. 이게 2018년 당시 주식 50대 1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따지면 한 주당 1,000만 원이 넘는 한국 증시 사상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반등이 가능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날 기관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을 비롯한 큰손들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700억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였었고 반대로 외국인은 1,8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개인들도 2조 2,800억 원어치를 매도했는데 기관이 그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낸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주식들 기관이 전부 다 매수했다라는 거고 그 덕분에 주가가 힘차게 올라서 20만 원을 돌파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폭등할 거다, 삼성전자 올해 돈 엄청 벌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어떤 보고서에서는 올해 D램 가격이 작년보다 2.5배 상승하고 낸드 가격도 거의 2배 뛸 거라는 예측까지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업체들 덕분에 메모리가 모자랄 지경이라는 건데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기관들이 앞다퉈가지고 삼성전자를 담았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었죠. 곧바로 악재가 더 크게 터졌습니다.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이란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즉각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으로서 중동 지역 미군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이제 정말로 전면전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100달러 간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고 여기서 시장은 완전히 공황 상태로 치달았어요. 리스크 오프라고 해가지고 위험자산을 일단 전부 다 팔아버리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변동성 큰 신흥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3월 초부터 약세로 돌아섰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3월 11일과 12일을 찾아왔어요. 이 3월 12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시장 변동성이 컸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직전에 엄청난 매물들을 퍼부은 겁니다. 특히 3월 12일 하루는 삼성전자 주식이 무려 9천억 정도가 외국인이 매도했었죠. 그것도 하루 만에 팔아치운 역대급 현물 매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패닉에 가까운 투매였는데 이쯤 되면 주가가 완전히 주저앉을 법도 한데 정말 신기하게도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연기금 때문인데요. 연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중장기 투자자금인데 이들이 외국인이 던진 물량들 꿋꿋이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8월 12일 하루에만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193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하락을 방어했고요. 그 후로도 5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5일 동안 무려 2,500억 정도 이상을 사들였었는데 다른 시장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갈 때 연기금은 오히려 지금이 저렴한 가격에 살 기회라는 것처럼 움직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며칠 동안 삼성전자 주식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조정받았는데 거래가 한산하다. 그러면 겁먹은 투자자들이 매도할 물량들 거의 다 매도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주가가 쉽게 반등하곤 합니다.
연기금이 그 점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부터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기 시작을 해요. 3월 중순 들어가지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중재할 거라는 소식이 들렸었고요. 크게 번지르던 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인 건데, 덕분에 폭등하던 유가도 일단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안정됐다라는 평가가 나와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 넘는다고 겁을 주더니 다행히 한숨 돌렸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단숨에 반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 뛰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위험한 자산 좀 사볼까? 이런 분위기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도 미국장과 발을 맞춰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엔비디아 GTC 2026년 컨퍼런스가 3월 16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어요. 3월 17일 삼성전자가 현장에서 자사의 차세대 메모리 HBM4E 실물칩이랑 웨이퍼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HBM4보다 한 단계 진화된 녀석인데 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금 전 세계에서 현존 최고 성능의 메모리 칩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곧 선보일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사양이었죠. 근데 더 흥미로운 장면은 또 따로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최고 책임자가 삼성전자 부스를 직접 찾은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든 HBM4 웨이퍼, 그러니까 메모리 칩이 잔뜩 찍혀있는 둥근 실리콘파에다가 자기 손으로 친필 사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메이징 HBM4, 이런 찬사까지도 함께 적었어요. 젠슨왕이 이어가지고 기조연설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삼성이 우리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생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에 정말 감사한다. 엔비디아의 CEO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원래 엔비디아가 한 가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자 여러 가지 회사를 공급망에 두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삼성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지켜 세운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겠죠. 아,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랑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가 돼버렸구나. 메모리 칩 몇 개 납품하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부터 특수 인공지능 칩 위탁 생산까지도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데도 정작 외국인들은 3월 중순까지 삼성전자를 계속 팔았어요. 3월 16일에도 930억 정도의 순매도했죠. 아마도 단기 차익 실현이라거나 프로그램 매매 탓일 겁니다. 근데 연기금은 그날도 75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5일 내내 쉬지 않고 사들인 건데 누군가 겁내서 팔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확신을 갖고 사고 있는 이런 상황들 뭔가 심상치 않으신가요?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지정학적인 공포가 정점을 찍고 나니까 지금 시장은 거짓말처럼 V자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기술이랑 실적 기반은 오히려 더 탄탄해졌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팔아라 큰일 났다 이런 소리가 나왔지만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기회다 이러면서 저가에 열심히 주워 담았어요. 결국에 웃는 쪽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유가가 아직 91달러나 되는데 안정은 무슨 전쟁 리스크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로 어떤 증권사에서는 호르무즈 사태가 쉽게 안 끝날 거고 유가가 120달러까지도 높은 수준을 중장기간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압박이 계속돼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점점 미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기술주에 다시 찬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상황만 놓고 보시면은 최악의 위기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이고 국제사회의 개입 덕분에 전면전은 피했고요. 유가도 100달러 공포에서 일단 9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91달러도 비싸긴 하겠지만 더 상승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당장 추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덕분에 투자 심리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나스닥이랑 반도체 지수 반등이 그 증거였습니다. 연기금 차원에서 폭풍 매수에 나선 것도 따지고 봤을 때 삼성전자 기업 가치를 믿은 장기 투자자의 묵직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공포에 베팅했던 쪽들은 결국에 손실을 보고요. 기업 가치를 믿고 저점에서 담은 쪽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쪽으로 판세가 기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중동 사태가 국제공조로 잘 관리가 되면서 유가는 90달러 아래 안정되고 또 거시경제 발목 잡던 변수가 일단 해소가 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반도체 투자 심리가 한층 살아날 테고요. 마침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베라루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게 될 겁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가 바로 삼성전자의 HBM4 그리고 HBM4E인데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주문들이 몰릴 수도 있겠고
삼성전자가 이미 최고 성능의 메모리를 내놓은 만큼 생산의 속도를 더 내가지고 엔비디아 수요를 맞춰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삼성 제품이 성능과 품질을 입증을 했다면은 그 물량을 삼성에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게다가 삼성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특별한 칩까지도 대신 만들어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두 회사의 협력은 이번 사이클에서 더욱더 끈적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도 대폭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벌써 일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제 곧 4월 초에 1분기 잠적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여기서 영업이익이 진짜로 16조 원 가까이 찍힌다면 이 시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 수밖에 없겠죠. 진짜 실적 장난 아니다, 뭐 이러면서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주춤했었던 외국인 자금도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동안 매도한 주식을 죄다 다시 사들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걸 흔히 쇼트 스퀴즈라고 부르는데요. 주가가 급등하면 전에 팔았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되사는 현상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대량 매수에 나서고 원래부터 꾸준히 사모으던 연기금과 합세하면은 주가는 엄청난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거라는 거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20만 원으로 단단했던 이런 천장들이 와장창 깨지는 이런 모습도 연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뚫린다, 그 위로는 매도하려는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쭉쭉 뻗을 가능성도 있겠고,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 27만 원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순식간에 갈지는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요. 적어도 큰 흐름이 상승 쪽이라는 것들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중동발 공포가 잦아드니까 움츠러들었던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기술력이랑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도 결합되면서 20만 원 돌파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끄떡없었던 거는 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든든한 매수 덕분이었고요. 변수는 항상 존재하겠지만 지금만 놓고 보시면 상승 쪽에 힘이 실리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눈여겨보셔야 될까요? 이 시나리오가 실제 현실로 자리 잡는지,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흐를 수 있는지 알려줄 신호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신호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